진실이 언제나 사랑받는다고 믿지 마라. 진실은 종종 칼날과 같다. 손에 쥔 자와 듣는 자 모두를 벤다. 사람은 고통을 피하려는 본능을 지녔다. 달콤한 거짓이 눈앞에 놓이면 당연히 그쪽으로 기울기 마련이다. 독일의 사상가 니체는 인간을 스스로 속이는 존재라 하였다. 그는 말한다. 인간은 거짓 없이 살 수 없다. 이 말은 곧 거짓이 사라지면 삶이 견디기 힘들어진다는 뜻이다. 당신 또한 살아오며 느꼈을 것이다. 어떤 진실은 받아들이는 순간 숨이 막히고 가슴이 내려앉았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귀를 막는다. 눈을 돌린다. 그리고 스스로 만든 안개 속에 몸을 숨긴다. 그러나 명심하라. 거짓 속의 위로는 오래가지 못한다. 그 달콤함이 사라지는 순간 진실은 더 무겁게 돌아온다. 이제 니체가 던진 불편한 물음 앞에 서보자. 그리고 그 답을 찾아보자. 첫 번째, 거짓은 두려움을 덮는 천이다. 거짓은 두려움 위에 얇게 덮인 천과 같다. 덮인 듯 보이나 그 아래의 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그 밑에서는 불안이 꿈틀거린다. 니체는 말했다. 우리는 진리 없이 살 수 없다. 하지만 진리란 환상 중 하나일 뿐이다. 그는 진실조차 인간이 만들어낸 해석일 뿐이며 때로는 그것이 거짓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따라서 우리가 진실이라 믿는 것도 언젠가 허물어질 수 있다. 한 직장에서 실적 부진이 이어지는 부서장이 있었다. 그는 다음 달이면 회복된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부하 직원들은 그 말에 안도했다. 하지만 회복은 오지 않았고 실상은 더 악화됐다. 한 달, 두 달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은 커졌고 결국 모두가 더 큰 충격을 감당해야 했다. 두려움 위에 덮은 천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그저 시선을 돌리게 할 뿐이다. 문제를 마주하지 않는 자는 언젠가 그 문제에 무너진다. 거짓이 걷히는 순간 두려움은 더 날카롭게 돌아온다. 두 번째, 사람은 위로를 선택한다. 사람은 진실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은 따뜻함을 좇는다. 차가운 진실보다 온기 있는 거짓을 택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그 온기가 비록 오래가지 않아도 잠시의 위안이 주는 힘은 크다. 니체는 말했다. 인간은 진리를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진리가 주는 고통을 피하려 한다. 그는 사람들이 때로 진실을 외면하는 이유를 본능적 자기보호로 보았다. 한 시골 마을에 병든 노인이 있었다. 의사는 회복이 어렵다고 조용히 알렸다. 그러나 가족들은 노인 앞에서 곧 좋아질 거야 라고 말했다. 그 말에 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위로는 치료 시기를 놓치게 만들었고 남은 시간은 더 짧아졌다. 위로는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거짓 위에 세워진다면 결국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 진정한 위로는 현실을 직면하게 하는 용기에서 나온다. 마음을 덮어주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말이어야 한다. 세 번째, 거짓은 관계를 지탱하는 도구다.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그리고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 때로는 진실을 숨기거나 완곡하게 바꾼다. 거짓이 다리를 놓아주기도 하지만 그 다리는 오래 버티지 못한다. 니체는 말했다. 거짓은 인간의 상태에 속한다. 그것 없이는 인간은 살 수 없다. 그는 거짓이 인간관계의 일부이자 사회를 움직이는 기초라고 보았다. 오래된 친구 모임에서 한 사람이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친구들은 그가 모임에 나올 때마다 다 잘 되고 있다는 그의 말을 믿는 척했다. 사실을 알면서도 입을 다문 이유는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 침묵은 결국 친구가 도움을 받을 기회를 빼앗았다. 관계를 위한 거짓은 따뜻해 보이지만 문제를 늦게 드러나게 한다. 문제가 깊어질수록 거짓은 무거운 짐이 된다. 그 짐이 무너질 때 관계도 함께 무너진다. 네 번째, 거짓은 희망을 먹고 자란다. 희망은 삶을 버티게 하는 힘이다. 그러나 그 희망이 거짓 위에 세워지면 언젠가 무너질 운명을 지닌다. 거짓은 희망을 키우는 듯 보이지만 동시에 그 뿌리를 썩게 만든다. 니체는 말했다. 희망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악이다. 그것은 고통을 길게 끌기 때문이다. 그는 희망이 때로 현실을 직면하는 용기를 앗아간다고 보았다. 한 투자 모임에서 사업 실패 직전의 대표가 있었다. 그는 투자자들에게 곧 대규모 계약이 성사된다는 말을 하곤 했다. 그 말에 사람들은 기다렸고 더 많은 자금을 투입했다. 그러나 계약은 성사되지 않았고 피해는 더 커졌다. 거짓된 희망은 달콤하지만 고통을 길게 끌 뿐이다. 진실 위에 세워지지 않은 희망은 결국 절망으로 변한다. 다섯 번째, 거짓은 자기 보호의 방패다. 사람은 상처를 피하려는 본능이 있다. 때로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진실을 감춘다. 그 거짓은 순간의 방패가 되지만 오래 쓰면 무거운 갑옷이 된다. 니체는 말했다. 우리는 자신을 속일 때조차 진실을 사랑한다고 믿는다. 그는 자기 기만을 인간의 깊은 본성으로 보았다. 한 교사가 있었다. 그는 정년이 다가오는데도 후배 교사들의 수업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러나 잘하고 있다는 말로 불만을 숨겼다. 자신의 불편함을 드러내면 갈등이 커질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자기 보호를 위한 거짓은 마음의 상처를 막아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쌓이면 진실을 마주할 힘마저 잃게 된다. 여섯 번째, 거짓은 습관이 된다. 처음으로 하는 거짓은 어색하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면 거짓은 생활이 되고 결국 자신을 규정하게 된다. 니체는 거짓을 말하는 것은 예외가 아니다. 그것은 규칙이다라고 했다. 거짓이 인간 사회에서 예외적인 일이 아님을 강조한 것이다. 한 지역 단체에 회장이 있었다. 행사 성과를 부풀려 보고하는 것이 관례처럼 굳어 있었다.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몇 년이 지나자 그는 스스로도 숫자를 과장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거짓이 습관이 되면 그것을 거짓이라 부르지 않게 된다. 그 순간 거짓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된다. 일곱 번째, 거짓은 권력을 숨긴다. 권력은 스스로의 민낯을 드러내지 않는다. 겉으로는 정의와 도덕을 내세우지만 그 속에는 이해관계가 숨어 있다. 니체는 도덕의 계보에서 이렇게 적었다. 도덕이란 강한 자의 의지를 약한 자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포장한 것이다. 이는 권력자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진실을 덮고 그 자리에 선이라는 이름을 얻는다는 뜻이다. 한 지방선거에서 한 후보는 지역 발전을 약속했다. 그러나 실제 계획의 핵심은 자신의 사업 기반을 넓히는 것이었다. 표를 얻기 위해 공익이라는 거짓을 내세운 것이다. 권력의 거짓은 대중의 눈을 속인다. 그 거짓을 꿰뚫어 보지 못하면 우리는 스스로 속박을 선택하게 된다. 여덟 번째, 거짓은 두려움을 전염시킨다.
거짓은 한 사람에게서 멈추지 않는다. 그것을 들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두려움과 불안을 함께 퍼뜨린다. 니체는 선악의 저편에서 말한다. 의심은 전염되고 거짓은 그보다 더 빠르게 번진다. 그는 불확실한 말이 집단 전체의 사고를 흔들 수 있다고 보았다. 한 회사에서 구조조정 소문이 돌았다.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누군가의 추측이 확실한 사실처럼 전해졌다. 며칠 사이에 직원들의 표정이 굳었고 일의 능률은 눈에 띄게 떨어졌다. 거짓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다. 그것은 감정을 싣고 움직이며 사람들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 9번째, 거짓은 자기 이미지를 지킨다. 사람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다. 그리고 그 시선 앞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진실을 가린다. 니체는 이렇게 기록했다. 사람은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모습으로만 말한다. 이는 말 속에 숨겨진 계산이 때로는 진실보다 우선한다는 의미이다. 한 장인의 공방에 젊은 손님이 찾아왔다. 장인은 오래전 실수로 불량품을 만든 적이 있었지만 그 사실을 숨기고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 거짓은 명성을 지켰지만 진실을 말할 기회를 잃게 했다. 이미지를 지키려는 거짓은 순간의 이익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쌓이면 진실을 말하는 용기는 점점 사라진다. 10번째, 거짓은 현실을 지연시킨다. 거짓은 당장의 충격을 줄이지만 해결을 더디게 만든다. 문제를 직면하는 시간이 늦어질수록 그 뿌리는 더 깊게 자리 잡는다. 니체는 우상의 황혼에서 경고했다. 사실을 마주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거짓 속에서 늙어간다. 그는 현실을 피하는 습관이 결국 인생 전체를 흐리게 만든다고 보았다. 한 건설 현장에서 설계 오류가 발견됐다. 책임자는 문제를 바로잡기보다 공정에 영향 없다는 보고서를 올렸다. 그 결과 준공 직전에 대규모 보수 공사가 필요해졌고 손해는 몇 배로 늘었다. 거짓은 시간을 벌어주는 듯 보이지만 그 시간 동안 문제는 더욱 커진다. 11번째, 거짓은 도덕의 가면을 쓴다. 많은 거짓은 스스로를 선한 의도로 포장한다. 그러나 의도가 선하다고 해서 결과도 선한 것은 아니다. 니체는 도덕의 계보에서 이렇게 썼다. 도덕은 종종 가장 위험한 거짓말꾼이다. 그는 도덕이 현실의 권력과 욕망을 숨기는 장막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봉사단체가 있었다. 외부에는 순수한 봉사를 표방했지만 내부 인원은 봉사를 명목으로 특정 정치 세력을 홍보했다. 그들은 이를 공익이라 불렀지만 그 속에는 따로 목적이 있었다. 항상 경계해라. 선의로 포장된 거짓은 가장 풀기 어려운 사슬이다. 12번째, 거짓은 스스로를 믿게 만든다. 처음에는 거짓을 말하는 자신을 의식한다. 그러나 반복되면 거짓이 진실처럼 마음에 새겨진다. 니체는 한 단편에서 이렇게 썼다. 거짓을 자주 말하면 우리는 그것을 사랑하게 된다. 그는 자기 기만이 단순한 속임이 아니라 삶의 한 태도로 굳어진다고 보았다. 한 상인이 있었다. 그는 매출을 부풀려 보고하며 이 정도는 다 하는 일이라 스스로를 설득했다. 몇 해가 지나자 그는 실제 매출보다 과장된 수치를 진짜라 믿기 시작했다. 스스로 믿는 거짓은 가장 깊은 함정이다. 그 함정에서 빠져나오려면 자신을 속이고 있음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 13번째, 거짓은 편안함의 유혹이다. 거짓은 마치 부드러운 안락의자와 같다.
앉았다. 앉는 순간 편안하지만 오래 앉아 있으면 몸이 굳어 움직이기 힘들어진다. 사람은 불편한 변화를 피하고 익숙한 거짓 속에서 안주하려 한다.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전했다. 편안함 속에서 위대함은 태어나지 않는다. 그는 안주하는 순간 인간의 의지가 약해지고 도전이 사라진다고 보았다. 한 중소기업의 대표는 시장 변화를 알면서도 지금 방식이 가장 안전하다는 말을 스스로 반복했다. 직원들도 그 말에 동의하며 변화의 필요성을 외면했다. 몇 년 후 더 기민한 경쟁사들이 시장을 차지했고 그제야 그 거짓이 회사의 발목을 잡았음을 깨달았다. 편안함은 달콤하다. 그러나 그 달콤함 속에서 당신의 의지는 서서히 녹아내린다. 14번째, 거짓은 책임을 미룬다. 거짓은 책임을 당장 피하게 해준다. 하지만 그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무겁게 쌓인다. 니체는 선악의 저편에서 말했다. 책임을 외면하는 자는 결국 그 책임의 노예가 된다. 그는 현실을 회피하는 태도가 오히려 더 큰 속박을 불러온다고 보았다. 한 공공기관에서 예산 유용 사건이 발생했다. 관련 부서는 조사 중이라는 말을 몇 달간 반복하며 사실 공개를 미뤘다. 그 사이 문제는 언론에 폭로됐고 초기에 해결했더라면 피할 수 있었던 신뢰 하락이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책임을 미루는 거짓은 결국 더 큰 책임을 부른다. 거짓으로 연명하는 시간은 비처럼 불어나 당신을 덮친다. 15번째, 거짓은 진실을 더 멀리 밀어낸다. 거짓을 한 번 말하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거짓을 만든다. 그렇게 진실은 점점 멀어지고 결국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사라진다. 니체는 도덕의 계보에서 경고했다. 하나의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는다. 그리고 그것은 진실을 추방한다. 그는 거짓이 스스로를 불려가며 진실을 몰아내는 과정을 날카롭게 보았다. 한 작가가 있었다. 그는 표절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료를 조작하고 거짓 증언을 준비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점점 원래의 작품 의도와 멀어졌다. 결국 그는 자신의 작품이 무엇을 말하려 했는지도 잊어버렸다. 거짓은 스스로를 지키려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진실을 문 밖으로 몰아내는 힘을 가진다. 그 문이 닫히면 다시 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거짓은 삶의 모든 곳에 스며 있다. 우리는 그것을 부정할 수 없다. 니체가 말했듯 거짓은 인간의 상태이자 살아가는 방식의 일부다. 그러나 거짓이 본성을 따라 존재한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거짓은 순간을 지켜주지만 결국 당신을 약하게 만든다. 그 약함은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당신의 의지를 갉아먹는다. 진실을 말하는 일은 때로 고통스럽다. 진실을 듣는 일은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그 고통은 근육과 같다. 견디고 나면 더 단단해지고 멀리 설 수 있는 힘이 된다. 거짓 속에서는 안도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안도는 깊은 물속의 고요와 같다. 표면은 잔잔하지만 그 밑에서는 숨이 서서히 끊어지고 있다. 당신이 살아온 세월 속에서 혹시 스스로에게조차 숨긴 진실은 없는가? 혹은 관계를 지키기 위해, 책임을 미루기 위해 진실을 문 밖에 세운 적은 없는가? 니체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얼마나 진실한가?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모두 잠시 멈춰 서야 한다. 거짓이 우리 곁에 있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진실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은 언제든 선택할 수 있다. 그 선택이 당신의 삶을 가볍게 한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의 말과 마음이 하나로 만나는 날, 거짓은 더 이상 당신의 주인이 되지 못할 것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